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말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축소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조정될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 이상 보유나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죠. 10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도 장특공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러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말이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만약 축소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조정이 될지 한번 알아보고 그 시장 영향까지 알아볼 텐데 아마 이 셋 중 하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낼 때, 양도세 낼 때 그 장특공을 현재는 보유 1년당 4%, 그 다음에 거주 1년당 4% 해가지고 1년 최대 8%, 10년 최대 80%인데 이걸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 한도 금액을 설정한다거나 최대가 80%를 조금 낮춘다거나 이런 쪽. 아니면 이제 일시적 2주택, 우리가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게 되면 그 새로운 집을 구입한 날로부터 현재는 3년 내에 정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습니다. 그 처분 기한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든 2년 보유든 뭐 이거를 더 늘린다거나 하는 건데 장특공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특공은 이제 그동안에 좀 과정을 봐야 될 텐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지금 적어놨는데요. 이전에도 많이 변화가 있었죠. 일단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 보유기간이 3단계였습니다. 3년부터 5년, 5년부터 10년, 그리고 10년 이상. 이 15년 이상은 1세대 1주택자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는 최대값이 30% 공제받는 거고 1세대 1주택자는 최대값이 45%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월부터 2008년 3월 20일까지 한 3개월 정도. 자, 이때는 바뀐 게 이 보유기간 이 3단계가 연별로 쭉 늘어났습니다. 3년부터 4년, 4년부터 5년 이렇게 3년 이상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 쭉 연도별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최대값은 같아요. 다주택자는 30%,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부터 15년까지 최대 45% 이렇게 공제받는 거고, 그러다가 2008년 3월 21일부터 그해 말일까지 또 바뀌었는데 이때 다주택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그전에는 15년 최대 보유였는데 15년 이상, 이때는 20년 이상 구간을 더 쪼갰습니다. 3년부터 20년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공제율도 그전에는 1년당 3%였는데 이때 이제 1년당 4%. 그래서 20년 최대 80% 공제를 받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바뀐 거죠. 자, 이때는 다주택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10년 이상 30% 똑같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그 15년 이상을 다시 10년 이상으로 줄였고, 그리고 1년당 4%가 아닌 1년당 8% 공제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최대 80% 공제 받게 됐죠. 이제 그러다가 2018년 1월 1일에 또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2019년까지 적용됐던 건데요. 그 다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최대 30%였는데 요게 다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년당 3%가 2%로 준 거죠. 그래서 15년 최대 30%. 지금 기준이 이렇죠. 이렇게 바뀐 거고 1세대 1주택자는 변화 없이 그대로 10년 최대 80%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1일에 또 바뀌었죠. 다주택자는 바뀐 게 없습니다. 15년 최대 30% 그대로 갔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이때 이제 1년당 8%, 10년 최대 80% 혜택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해가지고 이때 이제 거주 개념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요게 한 그해 말일까지 1년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 기준이 된 거죠. 다주택자는 15년 최대 30% 맞고 거주권 필요 없고요. 이대로 가고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러면 거주 1년당 4%, 보유 1년당 4% 더해가지고 최대 8%. 그러면 보유 쪽에서 10년 최대 40%, 거주 기간에서 10년 최대 40% 더하면 80% 최대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2년 거주하지 않으면 그때는 일반적인 다주택자처럼 1년 최대 2%씩 15년 최대 30% 이걸 받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만약 이 장특공을 축소하겠다라는 거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공제율을 조정하는 것. 지금은 10년 최대 80%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10년간 거주했다는 가정하에 80% 공제받는데 최대값 이거를 낮추는 거. 그러면 뭐 최대값을 뭐 60%나 아니면 50%까지 하겠다. 60%가 된다면 이게 1년당 보유나 거주가 현재 4%에서 3%가 되어야 그래야 1년 최대 6%고 10년이면 60% 되겠죠. 만약 50% 낮춘다. 그러면 1년당 보유 2.5%, 거주가 2.5%, 더하면 5%니까 10년이면 50%인 거고 이렇게 낮추는 방법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최대 공제율 80%를 낮추는 거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 아주 예전에 45%가 있었고 50%도 있었는데 이게 돌아가는 거라서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추는 거. 만약에 이 공제를 낮췄을 때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봤어요. 지금 밑에 표에 나와 있는데 자, 양도가액 20억, 30억, 50억, 54억, 70억, 80억. 그러니까 파는 금액을 말합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자, 20억에 팔았을 때 이때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 요게 6억입니다. 참고로 이게 사실 이 장특공을 정확하게 예시하기는 좀 어려워요. 개인마다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양도 차익이 얼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취득가액은 전체 다 5억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5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판 거고 5억에 사가지고 30억, 50억, 80억 이렇게 판 겁니다. 자, 20억일 때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이 6억이고 이때 현재 기준대로 최대가 80% 공제 받는다면 4억 8천을 공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60% 줄게 되면 3억 6천 공제 받는 거고요. 50% 줄게 되면 3억을 공제 받죠. 공제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니까 내가 세금 내야 될 금액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30억에 팔았어요. 이때 12억 초 양도 차익은 15억이고 이때 현재 80% 공제 받을 땐 12억인데 이게 60%가 되면 9억이 되고 50%면 7억 5천이 됩니다. 세금은 더 많아지는 거죠. 자, 50억일 때 80% 공제는 약 한 27억 정도, 60%면 20억, 50%면 17억이 되는 거고 80억짜리 볼까요? 80억에 팔았을 때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이 63억 7,500입니다. 이때 현재 80% 공제 받으면 51억을 받아요. 엄청 많이 받죠. 그럼 내가 세금 내는 게 한 12억 7,500 이걸로 세금 내는 거니까. 근데 60% 공제 받으면 38억 2,500입니다. 50%면 31억 8,700 정도 받는 거고, 즉 금액이 높을수록, 비싸게 팔수록 세금 부담은 당연히 더 커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요율 자체를 낮추면 어떤 금액이든 얼마에 팔든 다 현재보다 공제 금액은 다 적어진다는 거예요. 세금 부담은 늘어납니다. 아니면 공제율을 그대로 둔다면 아마도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지 않을까. 그냥 현재 공제율 최대가 80% 이건 그대로 둬요. 그런데 최대 공제 금액 한도 금액을 정하는 거죠.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그냥 어쨌든 10억까지만 공제되는 거야. 그 이상 공제 안 돼. 20억까지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공제 한도가 10억일 때, 20억일 때, 30억일 때. 그리고 양도과액은 저번 사랑 똑같이 20억, 30억, 50억, 54, 70, 80억 이렇게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10년 동안 거주한 겁니다. 최대가액은 똑같이 5억으로 동일하게 적용했고요. 자, 만약 양도과액 20억 볼까요? 이때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은 6억입니다. 현재 80% 공제 받을 때는 4억 8천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제 한도가 10억이면 다 받죠. 10억이 들어가니까 20억, 30억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30억에 팔았을 때, 그리고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이 15억일 때 현재는 12억 공제 받아요. 80%. 근데 이게 만약에 공제 한도가 10억이면 여기서 10억만 공제받고 2억은 공제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면 그 2억만큼은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근데 공제 한도가 20억, 30억일 땐 다 받는 거고요. 12억이니까. 자, 50억에 팔았습니다. 이때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이 34억 2천만 원이에요. 현재는 27억 3,600을 공제받습니다. 80%니까. 근데 이게 공제 한도가 10억이 되면 이 중에서 10억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17억 3,600은 공제가 안 돼요. 그만큼 세금은 느는 거고요. 공제 한도 20억일 때 그러면 20억까지만 공제니까 7억 3,600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세금 늘어요. 30억 공제면 다 받습니다. 30억 이내니까. 자, 54억에 팔았어요. 이때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은 38억 1,100이고요. 현재는 30억 4,800 공제받습니다. 80%니까. 근데 이게 10억 공제면 이 중에 10억까지만. 그러면 20억 4,800은 공제 안 되는 거고 20억일 때는 10억 4,800, 30억일 때는 4,800은 공제가 안 되고 다 세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70억에 팔 때 볼까요?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은 53억 8,500이고요. 현재 기준이면 43억 800을 공제받습니다. 근데 공제 한도가 10억, 20억, 30억이면 각각 그 금액만 받기 때문에 10억일 때는 33억 800을 공제 못 받는 거고요. 20억일 때는 23억 800을 못 받는 거고 30억일 때는 13억 800만 원을 지금보다 공제를 덜 받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금 부담은 더 드는 거고. 양도과액 80억일 때 볼까요?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은 63억 7,500입니다. 현재 기준 80% 공제 받으면 51억 공제 받는데 이게 만약 공제 한도가 10억이라면 10억만 받는 거니까 나머지 41억은 받지 못하는 거고 20억일 때는 31억, 30억일 때는 지금보다 21억을 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세금 부담은 더 느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양도하는 금액이 클수록 물론 이제 양도 차익도 많아야 돼요. 양도 차익이 많아야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이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양도 차익이 많아지려면 당연히 이 파는 금액이 좀 비싸야겠죠. 자, 그래서 고가 주택 중에서도 우리가 12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양도가액이. 그래서 이 12억을 우리가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고가 주택 중에서도 초고가 주택 정말 비싸게 팔수록
지금보다 공제 받지 못하는 금액이 훨씬 많아져 가지고 세금 부담은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떨 때 현재 공제를 유지하면서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했을 때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비싸게 팔수록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공제율을 낮추면 그러면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어쨌든 12억 초과로 팔면 모두가 다 지금보다 세금 부담은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똘똘한 한채 중에서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반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감소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인데, 일시적 2주택, 이 처분 기한을 축소하는 거. 지금 표가 이제 보이실 텐데, 과거에 이 일시적 2주택을 규제했을 때, 그걸 좀 설명한 겁니다. 이게 원래는 지금처럼 새로운 집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 때 비과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 9.13 대책에서 이때를 기준으로 만약에 조정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다시 조정지역의 집을 구입할 때는 그 새로운 집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야 비과세다라고 해서 3년을 2년으로 줄였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 12월 16일 그때가 이제 12.16 대책인데, 그때는 2년을 다시 1년으로 줄인 겁니다. 조정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조정지역의 집을 구입한다면 이 집 구입한 날부터 1년 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거 팔아야 비과세야, 이렇게 3년을 2년으로 다시 2년을 1년으로 줄인 거죠. 그러다가 다시 늘어난 게 이제 전 정부였던 윤 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보다는 조정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조정지역의 집을 구입할 때, 그러면 새로운 집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비과세야, 이렇게. 그러면 1년이었던 걸 2년 이렇게 늘려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3년 1월 12일 날 이때 바뀐 건 그 2년을 다시 지금처럼 3년으로 바꿔준 겁니다.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이든 따지지 않고 일단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면 이 새로운 집 구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걸 팔면 비과세야, 이렇게 바꿔준 게 23년 1월 12일부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년 돼 있는데 그럼 이걸 다시 예전처럼 줄일 거냐? 한 번에 1년까지 못 갈 거예요. 줄인다면 2년인데 이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규제, 사실 현 정부가 들었을 때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3년을 2년 줄이면 일종의 세금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반발이 있을 텐데 그 반발을 감수하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그 부담에 비해서 세수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3년, 2년 줄이면 그냥 빨리 팔면 돼요. 물론 이제 시간 줄였으니까 내가 팔아낸 부담은 있겠지만 조금 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팔면 혜택은 똑같거든요. 앞선 장특공은 요율을 줄이든 한도를 줄이든 더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수 확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거 강화하는 것. 여기도 이제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고가주택 기준 12억이죠. 이게 6억이었다가 9억이었다가 11억이었다가 10억 됐는데, 자, 이 금액을 다시 낮출 거냐? 이것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12억 올린 이유가 소득 대비, 물가 대비, 집값 상승 대비 올려놓은 건데 다시 낮추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 이거 강화할 거냐? 강화라는 건
3년 보유나 3년 거주예요. 이것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길어지면 물건이 잠기죠. 휴가세 받으려면 일단 3년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거 축소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축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겠습니다. 일단 세금이 늘어요. 어떨 때 집값이 비쌀수록 늡니다. 그러면 그 집을 팔게 되면 내가 살던 집을 판 거니까 1주택으로 어딘가 내가 또 거주할 집을 구입할 때 동일 조건, 동일 급지, 같은 지역이나 아니면 동일 가격대, 동일 컨디션, 비슷한 물건들 그렇게 갈아타는 건 불가능해요. 왜?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으니까. 하지만 살 땐 내가 팔 때 금액, 이 금액을 줘야 되는데 난 이미 여기서 세금 내고 나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집을 살려면 더 낮은 금액대, 하급지, 지금 사는 곳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죠. 그렇게까지 하실 분들은. 그러면 결국 매물이 잠깁니다. 집 안 팔죠. 어차피 주택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유세 부담은 어쨌든 좀 덜 하잖아요. 그러면 팔지 않고 버티는 거죠. 왜? 이미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잖아요. 그럼 바닥까지 가요. 어떤 마음 같냐면 이거 제가 그동안에 작두공 쭉 과정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또 바뀌겠지. 나 그때까지 안 팔 거야. 버티는 겁니다. 이미 10년 다 채웠다면, 10년 보유, 10년 거주 하셨다면 이거 그냥 월세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 그냥 어디 전세나 월세 살고. 그래서 이 매물 감소 때문에 고가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좋은 지역들, 강남처럼 이런 지역들의 고가 주택, 특히 초고가 주택은 더 많이 오를 거다. 양극화는 지금보다 훨씬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특공 혜택을 축소한다면. 그리고 이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장특공 축소로 양도세가 더 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감안해가지고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팔죠.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 많아야 내가 내는 게 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게 물건이 귀하니까. 그런 고가주택은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싸게 팔 거라서.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축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언론사에 말이 나와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본 거지 이게 시행되는 거 아닙니다만, 시행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지금 현재 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그냥 이대로 제발 유지하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상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정부가 슬쩍 이렇게 축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세금이야 확보되겠죠. 세수 확보되겠습니다만 거기 대비했을 때 이 시장에 결코 좋은 영향, 바른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 양극화가 심해지면 박탈감만 커져요. 그리고 판사람 입장에서는 세금보다 느는 거니까 반발을 더 심할 거고. 그래서 그냥 지금대로 제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